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김조원 사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기 카이 사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구청장 관용 차량들이 불법 선팅을 하고 공용 차량 표시도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탐사 기획 M에서 추적했습니다. 창원의 한 정신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병원에 있던 환자들은 부산과 인근 병원으로 옮기긴 했지만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머무를 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내 최고 여름 축제 중 하나인 바다로 세계로가 다음 달 거제에서 열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김조원 사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차기 카이 사장이 누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카이 안팎에서는 부진했던 수주와 기술 개발을 끌어올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0월 취임한 김조원 사장은 전임 경영진의 분식회계와 경영비리를 씻어내는데 최우선으로 역점을 뒀습니다. 경영혁신위원회를 꾸려 회계 투명성 확보와 업무 표준 확립에 나섰으며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도 꾀했습니다. 항공 MRO 사업을 확정하고 우주센터를 착공했으며 6천억 규모의 이스라엘 G280 주날개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공적인 책무, 사회적 책무를 많이 강조했다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고용이라든가 또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큰 강점으로. 하지만 미 공군훈련기 사업 수주에 실패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부족했고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개발에 큰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부품 공장을 고성 등에 건립하며 클러스터 조성에 소홀한 게 아니냐, 혁신에 치중해 사내와 지역과의 소통이 아쉽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부품 산업업체들이 지금 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연간 그래도 2조 원 정도 물량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결국 한국행 전투기 사업 아니면 카이는 이미 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카이는 일단 개발본부장인 최종호 전무를 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현재 경영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카이의 최대 주주는 지분 26.4%를 가진 국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역대 사장 6명 가운데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영과 기술 능력을 갖추면서도 외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적임자를 영입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상생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항공산업을 잘 아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정부 기관을 능가할 수 있는 정치력이라든지 어떤 무게감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거기에 겸비해서 경영 마인드까지가 접목이 되니까. 차기 사장은 이르면 9월쯤 임시주총을 통해 선임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창원시의 공용 차량 운영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구청장들의 공용 차량 관리 실태를 분석해봤더니 불법 썬팅을 했는가 하면 공용 차량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 해원구청장의 공용 차량입니다. 3년 전 3,200여만 원을 주고 산 배기량 2,359cc의 대형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차량 썬팅이 심해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투과율을 측정했더니 앞유리의 투과율은 29%, 옆유리는 17%로 나타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유리는 70%, 옆유리는 40%를 넘어야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모두 어겼습니다. 규정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미 일반차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또 생각되는데 일단은 잘못된 거 맞죠 그게. 다른 구청장들의 차량은 어떨까? MBC 경남이 단독 입수한 창원시 내부 문건을 토대로 실제로 측정해봤더니 대부분 앞유리 투과율은 30% 미만, 옆유리는 20% 미만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장 5명의 공용 차량 모두 불법 썬팅을 한 건데 이유를 물었더니
자외선을 차단해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흡선팀을 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일 차단이 아니겠습니까? 열기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연비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장 차량 5대 모두 불법 썬팅을 탈거하거나 재시공했습니다. 엉터리 차량 관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부서의 공용 차량에는 부착돼 있는 창원시 마크가 구청장 차량에는 없습니다. 모든 공용 차량에는 공무용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행안부와 창원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다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부처님 촬영하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 수행을 이유로 3천만 원이 넘는 공용 차량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타고 다니는 구청장들을 바라보는 창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남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기온이 33도 이상을 보이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면서 더위 대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비는 오후 사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강수량은 서부 내륙 지역이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아침까지 안개가 끼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대체로 24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33도, 함안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2도, 진주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3도, 합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고온다습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폭염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의 한 정신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병원에 있던 환자들은 부산과 인근 병원으로 옮기긴 했지만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머무를 곳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청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짐꾸러미를 든 환자들이 45인승 관광버스 2대의 차례대로 올라탑니다. 조현병과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인데 병원이 사정상 더 이상 환자들을 돌볼 수 없게 되자 부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겁니다. 또 다른 환자 10여 명은 창원의 다른 정신의료기관 3곳으로 옮겼습니다. 한 달여 동안 자신이 원하면 M&A를 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사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구해서 여러 번 접촉했는데 뭔가 안 된 모양이에요. 지난 26일부터 사실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주말엔 환자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가 하면 심지어 의료진 등 병원 직원 2달치 월급 2억 6천여만 원이 체불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재단의 경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 8월. 10여 년 동안 시립 마산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던 당시 A재단의 이사장이 시의 규칙과 조례를 어기고 수입금 27억 원을 이 병원에 빌려주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법인에서 빌려간 돈은 아예 못 갚았고 그 당시에 그 자기들이 그만두기 전에 개인으로 가져간 돈은 바로 행사고발돼갖고 이걸 행령으로 들어가니까 시립병원으로 다시 입금 조치한 걸로 알고. 병원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마산보건소를 통해 병원을 인수할 사업자를 계속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산보건소는 해당 병원이 휴업 신고를 하면 현행법에 따라 3개월 안에 폐업 절차를 밟는 등 행정 처리를 진행합니다. 창원 지역 정신의료기관 5곳의 병상 가동률은 평균 96%. 이런 가운데 100명이 넘는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국내 최고 여름 축제 중 하나인 바다로 세계로가 다음 달 거제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함께 더욱 풍성해진 문화예술 공연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바다를 가르는 선수들. 거침없이 바다를 가르는 모습에 한여름 더위도 금세 사라집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축제인 바다로 세계로가 열립니다.
다음 달 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와현, 구조라, 학동, 지세포 등에서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 축제의 주제는 바다야 놀자로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올데이 축제로 열립니다. 낮에는 스포츠 행사와 체험 행사로, 그리고 밤에는 블루나이트 콘서트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으로. 우선 낮엔 해양 스포츠 축제답게 다양한 해양 스포츠가 관광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전국 드래곤보트, 핀 수영 대회, 비치 풋살 챌린지 등 해양 스포츠 최강자를 가리게 됩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리드맨 콘서트와 불금 콘서트 등 블루나이트 콘서트가 열립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국제 야시장과 시푸드 나이트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2019년 거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하는 이 볼거리와 그리고 먹거리,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바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은 바다로 세계로 2019를 통해 해양 스포츠 도시인 거제가 더욱 뜨거운 여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경남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오는 9월 말 개원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가 함께하는 안전체험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하동 문화예술회관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재빠르게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끕니다. 학교에서 받은 화재 예방 교육의 기억을 되살려 차분하게 대응한 겁니다. 누구나 이 초등학생처럼 할 수 있다는 설명에 고무된 듯 어린이들이 소화기 작동법을 배우자 작은 불은 거뜬히 진압합니다. 완강기 앞에 서는 것마저 무서웠지만 나의 안전을 위한 교육인 만큼 용기를 내어 낙하합니다. 처음엔 엄청 떨리고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다음에 혼자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360도 차량 전복 체험에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왜 매어야 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지하철 객실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전기마저 끊기자 순간 당황한 것도 잠시. 예비적으로 한번 해봄으로써 실제 상황이 닥쳐도 그만큼 당황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학생들은 영문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낮추고 신속히 비상구로 대피했습니다. 강한 지진으로 교실이 흔들리자 어린이들이 재빨리 책상 아래로 피하며 머리를 감쌉니다. 모든 장면은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어 잘못된 대피법은 곧바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직속으로는 전국 최초로 오는 9월 말 진주에 문을 여는 경남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입니다. 7개의 안전교육관과 4D 영상관을 갖추고 2달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만이 아닌 도민들 모두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범위도 넓혀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안전이 교육의 최우선이라는 경남교육. 학교안전체험교육원이 그 중심에 설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지난 2000년, 그러니까 19년 전이죠. MBC 경남은 지리산 야생 반달 가슴곰의 모습을 특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전국 곳곳에 서식했고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반달 가슴곰이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요. 다시 보는 경남에서 확인해 보시죠.
투데이 경남입니다. 사회혁신 의제 발굴을 위한 거제시의 원탁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열립니다. 국내산 양파 품종 품평회와 재배기술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함께하는 장애아동 목장 체험이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고성 정동 목장에서 펼쳐집니다. 창원시의 2019 미니 콘서트와 기업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창원 동환산업에서 열립니다. 경상대학교 병원을 주축으로 공공의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남권역 공공의료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경상대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지역 거점병원 등 1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의료협의체는 앞으로 권역 통합 의료 벨트를 구축해 필수 의료와 권역 응급 의료 전달 체계 개선에 나섭니다.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창원지부가 어제 창원에서 집회를 열고 가짜뉴스로 일본 편을 드는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국민들이 조선일보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알아야 하고 언론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에 방송 토론회를 포함하는 등 공론화 기간 2개월 연장에 따른 세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통과 상권 실태 조사를 8월 26일까지 마치고 8월과 9월 중에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자료집 제작과 1차 수기 토론회, 2차 수기 종합 토론회를 거쳐 오는 10월 2일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남도청의 한 공무원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김경수 도지사가 감사관 등을 불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건 전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기관 내 공적인 관계에서부터 언어폭력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이 사건을 방치한 도정을 믿을 수 없다며 도의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검경은 부당한 업무 지시나 상사의 괴롭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부영그룹이 창신대학교를 인수했습니다. 창신대학교 측은 수험생 감소와 대학 환경의 변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인수기업을 물색해왔다면서 최근 부영과 학교 양수도 조건에 합의하고 다음 달 1일 새 이사장과 총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이사장엔 신희범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장이, 신임 총장에는 이성희 전 경주대학교 총장이 내정됐습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오는 9월 개장을 앞두고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마산소방서, 로봇랜드 재단과 민간 안전전문가 등 30여 명은 지난 26일 합동점검에서 위험 안내 경고판과 미끄럼 방지 테이프 등을 보강하고 폭염에 대비해 의자와 그늘막 등 고객 휴식 시설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단 측은 지적 사항에 대해 개장 전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결혼 이주 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 시부모 봉양, 자녀 양육 등으로 친정에 가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것으로 다음 달 9일까지 거주지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80% 이내, 2년 이상 부모 초청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친정부모 왕복 항공권과 비자 발급 처리 비용 등을 지원받습니다.